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이틀 연속 회복세를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 양대지수 어제도 빨간불을 일제히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드디어 바닥을 찍었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내마녀의 날 이후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말 사이 정치 일정까지는 끝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우리 증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일 수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국내 증시 혹시 바닥인가요로 정해봤습니다. 월요일 큰 낙폭 이후 화요일 이를 대부분 만회하고 그리고 수요일이었던 어제도 반등세를 이어간 우리 시장. 전일 미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는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정치적인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그동안 낙폭을 많이 키워온 만큼 경제적인 펀더멘털을 고려해 화요일과 수요일장 우리 시장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 속에서 어제는 코스피가 1% 상승세 보이면서 244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오르며 675.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들여다보시면 코스피는 기관이 1,7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지지했고요.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을 쉬어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점 고무적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어제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섹터가 강했습니다. 어제 섹터 안에 있는 19개의 종목 중 18개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테마 자체의 상승률이 10%대를 넘기면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시에 후보들이 다양한 취업과 출산 정책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캐리소프트와 깨끗한 나라 등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터치한 가운데 유아 옷과 관련 용품을 만드는 아가방 컴퍼니가 14%,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 컴퍼니의 대주주죠. 삼성출판사도 7%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들도 견조했습니다. 섹터 안에 속한 6개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고 어제 ETF 상승률 상단은 조선 테마가 장악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IM증권은 전국 불안정성이 조선업을 비롯한 증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선업의 발주처 대부분이 국내 조선사와 수십 년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정치 이슈가 계약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원화 환율 상승 또한 수출 산업인 조선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내년 LNG선 발주분 대부분을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전망 속에 HJ중공업과 현대미포가 10%대 상승 곡선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43%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체 수출 176억 달러 중에 반도체 비중이 20.6%로 4.4%포인트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현지 시간 10일 바이든 정부가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8천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들려왔죠. 보조금 지급 확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지원금 규모와 최종 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요. 로체 시스템즈에 이어서 한미 반도체도 14% 가까이 올라서며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이 개선되어야죠. 외국인 수급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계엄 사태에도 외국인 이탈은 잠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은입니다. 일단 어제 수급 자세히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특징들이 포착됩니다. 이틀 연속 시장을 던졌던 개인은 어제 장중에는 코스피 순매수세를 보이는 등 투매는 진정된 모습이었고요. 또 외국인은 어제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도했지만 그 규모는 1,000억 원대로 크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그중에서도 그간 증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연기금, 어제는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즉 종합을 좀 해보자면 현재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주체별로 시장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이탈이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탈은 잠잠했습니다.
물론 코스피 현물은 1조 원 넘게 팔았지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 포함을 한다면 계엄 이후 최근 6거래일간 오히려 외국인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ISM 지표로 포착된 일부 경기 개선 조짐,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의 기대 효과가 영향을 줬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0.83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했을까요? 종목별로 보면요. 매수상위 1위 종목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외에도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 9위에는 자이페 엔터 등 엔터 업종을 담아냈습니다. 한편 밸류업 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주 비중을 대거 줄였고요. 자동차주 그리고 삼성전자도 팔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외국인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았던 업종들, 신한투자증권은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중장기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다시 큰 맥락에서의 외국인 흐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의 수급 중심이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중장기 방향성에 있어 부정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비는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오늘 12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4만여의 날이죠. 4가지 파생 상품, 주가지수와 선물 옵션,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 옵션이 동시에 만기일을 겪습니다. 만기에 따른 포지션 조정으로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가 결국 앞으로의 수급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될 텐데요.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만기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코스피 200 파생 만기에 있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인데요. 오늘 수급 변동성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터 이야기입니다. 구글,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국내 양자 관련주도 덩달아 불기둥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양자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KCS, 엑스게이트는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상승에 촉매가 된 건 미국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고성능 양자 반도체 윌로우 그리고 이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10자년, 10에 25승년이나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빅테크들 사이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엔비디아 퀀텀 머신 등과 양자 컴퓨터 교정 자동화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45%나 급등한 점도 국내 증시 관련주 상승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양자 컴퓨터 4총사, 아이온큐, 리게티, D-웨이브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급등을 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테마성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 관련주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조명해 볼까 하는데요. 신산업, 양자 컴퓨터는 AI 시대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성장성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KCS 그리고 엑스게이트는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한울소재과학 등 대다수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양자 기술은요,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땐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는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K바이오팜은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로부터 494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작년 매출의 13.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한편 어제 MSCI의 ESG 평가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AAA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들려온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 상승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양건영은 이전에 전라남도와 체결했던 87억 원 규모의 녹동신안과 모래부두 축조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수요기관인 발주처 그리고 공동수급체의 탈퇴에 대한 조달청의 승인 통보에 따른 건데요. 작년 매출의 7.2%에 해당하는 계약건입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로 구분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관련 소식은 또 어떤 영향 미칠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내고 금융당국원에 제동으로 멈춰 있었던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금감원이 기존 금권 신고서에 퇴짜를 놓은 지 9일 만인데요. 유상증자의 규모가 클 뿐더러 조달 자금 중 3천억 원을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제2호 인수에 사용하기로 한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외에서 이수페타시스와 제2호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오늘 정규장 움직임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 증권가는 오늘이 고비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만기 연장이 지난 9월 만기일 이후 3만 5천 계약이 넘는다면서 12월 만기를 우선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보고요. 다음으로 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나라 항공사 간의 첫 기업 결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다음 달 중으로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인데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3.4%에서 3.25%로 인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했듯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 그래도 오늘장 재료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특히나 더 강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상장 한국 ETF는 간밤 2.9% 상승, 야간 선물은 0.7%나 올랐습니다. 3일 연속 반등을 기대하며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